30년 헌신한 엄마는 아들 내외가 여행 간 사이 몰래 집을 팔았다. 인트로 충격적인 진실. 그날 저는 짐이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제 평생 가장 단단한 결심을 한 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이제 텅 빈 동굴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가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환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아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거실에는 덩그러니 남은 짐들과 먼지 쌓인 자리만이 제 결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안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아들 역시 얼어붙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평생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 집 내가 팔았거든.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엄마 장난치지 말라며 억지로 웃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신감을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철저히 짐짝 취급했던 그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였지만 동시에 제 새로운 삶의 첫 번째 벽돌이 놓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챕터 2 끝나지 않는 희생. 제 삶은 한 번도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에 남편을 잃은 후 제게 남은 것은 두 아이와 빚뿐이었죠.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닳고 다른 손으로 남의 집을 쓸고 닦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굽은 허리와 엉망이 된 관절은 제 30년의 훈장이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남들 앞에서는 부끄러웠지만 제 아이들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증표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들이 장성에 결혼하고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비로소 고통스러운 삶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저를 어머니 하며 세상 따뜻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마음 편히 일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감사함은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며느리 직장 도시락을 싸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제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제 이름 대신 엄마와 어머니는 그들의 심부름을 위한 호출이 되어버렸죠. 엄마, 그것 좀 갖다 줘. 왜 이렇게 굼떠? 어머니,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바빠 죽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닌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대화는 저를 제외한 채 이루어졌고 저는 제 삶을 바친 이 집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챕터 3 절망의 끝에서 그러다 제 허리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걱정 대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누가 해? 그게 제일 문제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 한 조각 없이 오직 짜증과 답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몸보다 당장 눈앞의 집안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병실에서 홀로 보냈고 태어나는 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 할 수 있죠? 저희 곧 돌아가는데 청소기라도 돌려놔야죠.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깊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더 이상 제 연민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약 기운에 일찍 잠이 들려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아.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귓가에 맴도는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며느리 식구는 가족 아니잖아. 서로 피곤한데 뭐. 이제 우리도 좀 살자. 제 아들의 침묵은 동의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연민과 희생으로 그들의 이기심을 채워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다가 짐짝처럼 버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챕터 4 희미한 복선.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진짜 요양원에 갈까? 아들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뭐, 당연히 서운해 하시겠지.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삶이 더 중요한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보다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어쩌면 그들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이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유일한 재산. 사실 이 집에는 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팔아 이들 몰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발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비밀이 제게는 30년의 희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족여행이라며 저를 빼고 제주도로 떠났던 날,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집을 내놓았고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처리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5 통쾌한 반전과 복수.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날,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왜 상의도 없이 이 집을 팔아? 저는 그의 비난을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상해? 너희는 나한테 허리 수술을 상의했니? 요양원을 상의했니? 너희가 말했잖아. 며느리 식구는 가족 아니라고. 마찬가지야. 이제 이 집도 나만의 공간이고 내 이름으로 된 내 인생이야. 너희들이 말했잖아. 짐 취급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제 내가 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내 삶을 살겠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토록 당당하던 오만이 사라진 채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의 비밀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너희 아빠가 남긴 유산으로 산 게 아니었어. 내가 허리 부서져라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내 이름으로 전셋집을 얻어주고 남은 돈으로 이 집을 산 거였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명의로 된 집을 파는 게 당연히 엄마의 마지막 발버둥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집은 내 유일한 재산이자 너에게 전세금을 줄 수 있었던 내 비밀이었어. 너희가 그동안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내게는 하나의 큰 깨달음을 주었단다.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내 노후를 살겠다고 결심했어.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라도 저희와 함께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절박함을 읽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걱정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저를 희생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말 새로운 시작. 저는 이삿짐 트럭을 타고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 상추를 심으며 이웃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받은 돈은 제가 남은 삶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라도 저희와 함께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너의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 테니. 나는 30년 동안 너의 짐이 되어 살았다. 이제 너의 짐이 아닌 온전한 내가 되어 살고 싶구나.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란다. 그렇게 저는 아들 가족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남은 삶은 누구를 위한 희생도 헌신도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삶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에게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